당신이 아름답다. 고용률 70% 달성. 열려라 성공취업. 안녕하세요. 취업 셰프 최기윤입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이 채용에 관해서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지지고 볶고 데치고 묻히고 삶고 맛깔스럽게 요리해보는 시간. 오늘 또 준비하였습니다. 자, 오늘 열려라 성공취업과 함께할 우리 최강의 출연자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생의 인생을 바꾸는 독설가입니다. 우리 조민혁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춥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나지가 않네요. 근데. 아, 귀가 막 떨어질 것 같이 너무너무 추워요, 날씨가. 오늘 한 20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춥네요. 군대 시절 생각납니다. 자, 어찌되었든 요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2016년 2월 대학 졸업생들은 이 취업 절벽에 직면할 거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뭐 지금 2016년 2월 졸업생이면 지금 대학교 3학년 2학기인데요. 이제 내년에 4학년 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인데 내년 대기업 10곳 중에서 7곳이 60세 정년 의무화를 시행해서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표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세 시대의 정년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거 참 난감한 게 아닌데 2월 졸업 예정자들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뭐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죠. 2003년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단군 일에 최악의 취업난. 내가 취업 준비할 때야. 네네.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세대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고요. 항상 이런 얘기들은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구직자들이 아랑곳하지 마시고 그래요? 그냥 하던 길, 가던 길 그냥 열심히 전공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뭐 최고의 조언인 것 같습니다.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래요. 하던 대로 열심히 하라. 절벽에서 잘 매달려 그냥 떨어지지 마시고. 꼭 믿는 사람 같아 느낌이. 그렇죠. 내 절벽에서 네, 알겠습니다. 꽉 매달리고 계세요. 좋습니다. 자, 또 한 분 자리에 모셨죠. 우리 취업준비생의 수석 대변입니다. 우리 강주리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우리 주리 씨도 지금 조민혁 선생님처럼 2016년 2월 졸업자들에게 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최악의 취업난이라는 말 자체를 일단 안 썼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뭐 또 밝은 날이 있겠죠. 많은 분들이 취업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하지만 풀릴 겁니다. 취업난 또 곧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취업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갈 것을 약속하면서 고용률 10% 달성 열려라 성공취업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청년 취업의 모든 것을 담은 코너입니다. 우리 취업준비생의 취업 고민,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 TV 취업 카페. 좋습니다. 이 코너는요, 120만의 취업준비생들과 함께합니다. 이 글로벌 인재가요, 채용 시장에서 키워드가 되면서 이제 인턴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채용 전제형 인턴십이 그동안 강세였는데 이제는 글로벌 인턴십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턴십을 국내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또 해외에서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이 기업 또한 이런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알아볼 기업 어떤 기업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넥슨 글로벌 인턴 전략. 그래요. 게임 업계에 관심 갖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얼마 전에 PC방을 갔었습니다. PC방은 다녀야지? 아니야, 뭐 갔어요. 지나가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PC방을 잠깐 몇 년 만에 가봤죠. 진짜 오랜만에. 많더라고요. 게임 업계에 관심 갖는 친구들이. 그걸 봐도 알 수 있었는데, 게임 업계, 근데 또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리고 있습니다. 이공계를 선호한다는 말이 게임 업계에서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게임 업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우리 인문계생들을 위한 조언의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을 좋아한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뭐 게임 업계라고 해서 인문계 분들이 다른 뭐 외식이나 뭐 제조업체랑 다르게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게임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본인이 실제로 그 회사에서 하게 될 일이 뭔지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게임 업체라든지 이런 특수 분야에 가서 면접 보는 애들이
뭐 서든 혜택을 열심히 했다든지 뭐 FIFA 온라인 뭐를 이게 다 전부 다 이 넥슨 그 제품이거든요. 네네. 이런 제품을 언급한다고 해서 전혀 메리트는 없으니까 네. 실제로 그럼 그 제품을 갖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어떻게 사람을 뽑을지 뭐 이런 사무실이네요. 넥슨에. 사무실 너무 사무실 좋네요. 상당히 좋아요. 네. 넥슨. 저런데 현혹되면 안 된단 말이야. 구글 네. 사무실을 보고 나서 감동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넥슨 굉장히 좋네요. 거기는 그 저기가 있잖아요. 바가 다 있잖아요. 좋습니다. 50m 간격으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근데 저도 저기는 말고 다른 게임 회사에서 한번 일을 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가봤었는데 저런 식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저만큼은 아니었지만 잘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인테리어 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여러분들 여기서 요점에서 딱 멈추도록 하고. 자, 오늘은 딸랑 두 마디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행시, 과연 이행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넥슨 이행시 기대가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보지요. 자,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네. 넥. 네. 넥슬라이스 치고 싶으시겠지만요. 취업 때문에. 쓴. 네. 선생님을 믿어보세요. 저희의 조민혁 선생님. 네. 넥슬라이스요? 네, 넥슬라이스. 야, 이게 아시죠? 저기 아니야? 저 진짜 하나의 그. 네. 헨리가. 이거 넥슬라이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여성분이 하시기에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차마 이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강하게. 넥슬라이스. 자, 여러분은 지금 이상한 두 분과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넘어가시죠. 자, 그래요. 넥슨 좋습니다. 오늘 뭐 이행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럼 인턴십 내용 및 일정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네, 넥슨의 글로벌 인턴십 채용 내용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일시는요, 12월 22일까지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집 분야는요, 개발 전반에 관심 많은 프로그래머 지망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형 절차는요, 서류 전형과 필기 시험, 그리고 면접 전형과 인턴십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특징은요, 넥슨 공채 지원 시에 서류 전형 합격을 부여하게 되고요, 또 대학원생은 제외가 됩니다. 외국어 능숙하신 분으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적성 검사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필기 시험은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시험이 봅니다. 이게 뭘까요? 90년대 굉장히 유행하고 2000년대 초에 좀 유행했던 곳 중에 하나가 필기 시험이었는데 어쨌든 인적성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 전형에서 특히 대체 전형 중에서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페 글 저희가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페 글은요, 사항사님이 글로벌리티 어렵네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요, 다른 항목보다 마지막 항목이 어렵습니다. 글로벌리티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적으라고 하는 항목인데요. 해외 체류 경험은 어학연수 6개월이 전부입니다. 6개월 동안 학원 다니고 영어 공부한 게 단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글로벌리티 경험을 끌어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팁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글로벌 감각에 대한 질문이 가장 어렵다. 뭐 이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글로벌 감각이 사실 김치에 스파게티 넣어서 요리한다고 이렇게 글로벌이 나오느냐. 아, 진짜 맛없겠다. 뭐 김치 어쨌든 스파게티? 그만큼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인데 대체 그렇다면 글로벌 감각 어떤 점을 부각을 시켜야지만 이 글로벌 감각을 표현할 수 있을지. 당연히 이건 넥슨이기 때문에 네. 회사에 대한 이해가 일단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네. 넥슨이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2008년부터 50%를 육박하고 작년까지는 거의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이 7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실상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BBQ 있잖아요. 네. 쟤는 거의 그 회사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출발은 국내에서 그리고 또 이 회사가 94년도에 생겨가지고 지금 20주년 됐더라고요. 네. 12월 26일 날. 네. 그만큼 탄탄하게 계속 성장하는 회사고 그 매출 수익의 구조가 네. 국내보다는 해외 중에서도 뭐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 일본 지역에서도 또 그 게임을 많이 한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토익이라든지 뭐 어학연수 약간 이런 문과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전 하지 마시고요. 네. 공대생들이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성향이 인도 쪽이 다를 거고 일본 쪽이 다를 거거든요. 그 현지화 고객에 대한 이해
나랑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이해해서 그 사람의 구미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이런 느낌의 접근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어학연수 6개월 다녀오셨거든요. 전혀 상관없으니까 어학연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지금? 그게 아마, 그러니까 조민혁 선생님 말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각 국가마다의 어떤 문화적 특성을 파악을 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 게임과 전복을 시켜라. 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문화적 특성을 알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렵죠. 네. 아. 그러니까 6개월 갖고는 안 되지 그러니까 않나.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 글로벌 인턴 전략을. 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오해하면 안 될게요. 네. 글로벌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인턴이 아니야. 네. 이거 사실 해외 탐방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이거. 네네. 뽑는 인원이 10명이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적지 않아요, 근데? 네. 뭐 10명을 뽑아서 팀을 만들어요. 10명을 갖다 뭐 3명, 4명, 뭐 2명, 뭐 3명 이런 식으로 한 4, 5개 조로 구성을 해서 네. 팀 간에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을 친- 팀을 나눠서. 그렇죠. 네네. 팀을 나눠서 그 팀을 나누는 이 과정을 인턴십으로 진행을 해서 네. 잘하는 상금도 줘. 어. 1등은 100만 원, 2등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마리 인턴이 좀 대회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탄하게 10년 이상 그 이분 유명해요. 그 넥슨의 인사팀장 이명준 씨라고 굉장히 깨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인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네네. 때문에 넥슨이 진출한 지역으로 방문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게임 산업 어떤 그 단지 이쪽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그 기업들이 좋아요. 이런 것들을 그렇죠. 알아보는 네. 거니까. 적은 인원을 뽑는 것 치고는 뭐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그런 큰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죠. 서류 전형이 단데 그냥, 그럼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취업준비생들이? 그 구직자들이 너무 그 게임 위주로만 접근하지 말고 게임 회사 안에서 하는 어떤 그 개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근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둔 전형이다. 근데 정작 중요한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6개월 갖고 해외를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게 안 되시는 분들이 국내에서 그리고 어학연수 안 갔다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이 회사는 해당되는 게 없네, 그러면. 그런 내용은.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명을 갖다가 전부 다 네. 인문계는 단 한 명도 안 뽑을 거고요. 제가 아까 왜 10명을 말씀드렸냐면 많은 인원을 갖다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본인들 특히 이제 개발 직무만 뽑잖아. 딱. 네,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는 분만 뽑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학연수나 무슨 뭐 말하기 점수 이런 접근 말고요. 실제로 평소부터 넥슨이 진출해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 고객들에 대한 관심, 그 사람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관련된 그래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 주력해서 학창 시절 때 한 사람들을 좀 뽑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니 시청률 뚝뚝 떨어진 소리 들리네요. 그래도 뭐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지금 질문 어쩔 수 질문 없죠. 주신 분은 그래서 그래요. 방법이 없다? 공대분일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해외 체류 어학연수 6개월 한 거 보면 또 공대 같지가 않아 느낌이. 어떻게 부각을 그래서 시키죠? 이분은 어떤 그냥 점 넥슨을 아니 부학하면 안 되고 지원을 안 하지. 안 하는 걸로? 월요일 날 필터링 했더만 맞짱에서. 네. 필터링 당할 거야 이분은. 필터링 당할 거기 때문에 전공으로 좋습니다. 지원을 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전형은요, 서류에서 또 자소서 비중이 또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자소서 항목 저희가 또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넥슨 글로벌 인턴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은요, 지원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성격 중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점과 바꾸고 싶은 점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원한 분야의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하고 있는 자기 개발을 써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글로벌리티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1, 2번 항목은 보통 많이 볼 수 있는 자소서 항목입니다.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항목이었는데, 근데 3, 4번은 좀 쓰기가 까다로워 보이는데, 어떤 항목이 중요하게 또 어떤 방향으로 쓰면 좋을지, 네. 요거에 좀 들어갈 만한 키워드는 그래요. 없는지. 족배를 올렸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넥슨 글로벌 네. 인턴십 자기소개서 항목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은 일관성. 일관성이요. 네, 일관성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그 뽑는 인력 자체가 사실은 다양한 전공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를 뽑는 게 아닙니다. 네. 철저하게 개발 업무, 개발 직군이라고 하면 그 진입하는 사람들이 주로 컴퓨터 공학도라든지
간혹 전자공학과 요 정도 이제 두 전공자들이 이제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항목이 이제 4개가 있는데요. 공대분들이 자칫 잘못하는 게 지원 동기에는 게임했던 거 쓰고 성격 중 자랑하고 싶은 거는 게임 잘하는 거, 바꾸고 싶은 성격은 열정적이 못한 거, 지원 분야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은 또 어학, 토익 전혀 일관성이 없게 돼요.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네, 저는 지금 넥슨의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그 공학도로서 봤을 때 좀 주력해서 기술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분야가 어디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프트웨어 직군 중에서 뭐 어떤 분야다, 어떤 전공 분야다,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학교 다닐 때부터 철저하게 뭐 기초 과목 이것도 들었고 심화 과목 이런 것들도 들어서 그 과목을 바탕으로 관련된 대외 활동이라든지 인턴 이런 것들을 했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전체 항목이 하나의 에세이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삼성 자소서 항목이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네. 뭐 한 3,000자를 갖다 에세이 형식으로 쭉 쓰되 항목을 몇 개 이렇게 구분한 건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얘기를 저는 하지 마시고요. 네. 개발자로서 내가 갖춰야 될 한 가지의 역량을 에세이 형태로 저는 동일한 일관성 있는 메시지로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알차다는 건 느끼겠는데 네.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1번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지원한 개발 업무에서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함이다. 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1학년, 2학년 때 수업을 들었을 때 네. 가장 관심이 있었던 이 과목이 분명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2번 성격 중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도 관련된 프로젝트 이런 거를 수행할 때 내가 성향이 뭐 리더십이 있었다. 3번 지원한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또 앞에서 1번, 2번에 언급했던 그런 것들을 갖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뭐 NC 소프트에서의 어떤 인턴 활동이라든지 이런 동일한 분야 관련된 경험에 대한 걸로만 구성을 저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느낌을 보거든요. 자기소개서에. 그렇군요. 인사 담당자는 각각을 읽는 게 아닌데 느낌을 보는데 여기서는 뭐 또 뭐 정과 편입했던 거 3번에 쓰고 네. 4번에서는 뭐 또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했던 거 쓰고 뭐 또 2번에서 자랑하고 싶은 건 또 국토대장정 쓰고 그래요. 이래버리면 얘가 이쪽 분야에 크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럼 잘못된 메시지 전달이 되기 넥센 때문에 자소서의 키워드는 뭐니 해도 일관성이네요. 일관성이고 그렇죠. 개발 업무에 필요한 좋습니다. 역량으로 키워드를 잡으시기를.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을 보고 이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일관성 있게 풀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그렇죠. 우리나라의 스타일 자체가 이 시험 보는 방법이 어떤 논술을 쓰는 것보다는 그렇죠. 보통 찍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보기들이 다 각각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일관성을 갖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각각 따로 보는 그게 좀 익숙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넥센의 키포인트는 일관성 일관성이다.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페에 올라온 다른 궁금증 저희가 또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카페 글은요, 파스쿠치님이 넥센 인턴 질문 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4학년을 앞두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이번 연도 8월까지 NC소프트에서 인턴 생활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서 다시 이번 넥슨 인턴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경쟁사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을 3번 항목에 녹여 쓰면 인사 담당자에게 평소 넥슨보다 NC소프트에 관심이 많고 NC소프트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이 됩니다. 또 면접 시 정규직 전환이 왜 안 된 것 같냐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경쟁사 NC소프트에서 인턴 생활을 했는데 정규직 전환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그럼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근데 NC랑 넥슨이랑 어디가 더 1위예요? NC가 1위 아닌가요? 네. 그래요? 넥슨도 센데 NC고 어쨌든 자 그렇다면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안 되는 분들 비슷한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요거 답변 요령 좀 알려주시죠. 왜냐면 경쟁 기업, 경쟁 업소라는 말 할 뻔했어. 경쟁 업체에서 했던 것을 이쪽에다 녹이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거 뭐 팁 요령 족발 안 올리나요? 난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고 너무 싫어.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왜요? 왜? 왜냐면은, 두 가지 질문 주셨잖아요. 경쟁사에서 인턴하면 하는 거 어떻냐. 그건 좋죠. 좋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채용하는 자 입장에서는 네네. 되게 주의 깊게 들어요. 네네. 제가 예전에 포스코 있을 때도 현대제철에서 경력사원이 왔어요. 일단 궁금하잖아요. 야, 걔네들은 지금 궁금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나한테 질문한 게 뭐야? 지는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하라고 한다고 한들 이분은
계속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는 우리한테 말 못한 이유가 있거나. 네. 뭐 그럴 수도 그리고 있겠지만. 두 번째 질문. 네네. 거기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된 거 뭐라고 얘기해? 네가 지금 이렇게 자신이 없는데 내가 무슨 비법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확신이 없잖아요, 지금. 전환 안 된 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뽑는 입장에서는. 네네. 네. 그럼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걸러내려고. 이게 이런 친구들 걸러내려고. 그럼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당당하게 당당하게 하면 행동을- 되거든요. 아니 나는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인턴을 한 거지. 거기 꼭 정규직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저는 근데 않는다. 이런 느낌이 좀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괜히 편들어주지 말라니까. 편들어주는 게 그렇게? 아니라 아니야.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거는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됐으면 나 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으면 결론은 내가 이보다 일을 못했기 때문에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당당하게 하면 된다니까. 그 말을 왜 인턴 안 됐어요? 그때 인턴 정규직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일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프로젝트가 무슨 주어졌는데 얘기를 해도 당당하게. 아무래도 옆에 있는 지원자보다 내가 기획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실제로 발표할 때도 그 부분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때 이후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베스트 답안을 말해도 얘는 파스쿠찌 가서 커피나 먹지 못한단 말이야. 어찌되었던 나 중요한 건- 너무 싫어 이런 애들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전 조민혁 안 선생님이 새우신 거죠? 그냥. 아니, 나는 이제 싫어질라 그래. 그러니까 왜냐 싫다고 너무 해서. 많아. 이런 애들이 너무 많고요. 이렇게 내가 얘기하잖아? 그럼 또 저기 한다. 뭐라고? 댓글 달고 이래서 선생님 감사한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선생님 본 게 맞는데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것까진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 면접 때 사실은 무토익은 거 질문을 받았다. 무토익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 사연은 안 올렸는데 공대생인데도 진짜 토익이 뭐 이래버린다고. 자, 그렇다면 이제 카페에 올라온 궁금증 모아서 저희가 1분 요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분 요리 불을 올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넥슨인 기자단 경력 가산점은 얼마나 되나요? 있어요. 좋습니다. 5점. 서류 5점. 합격 스펙보다는 자소서인가요? 전공이죠. 좋습니다. 외국어 능력자 우대라는데 우대 기준점은요? 또 5점 미만. 좋습니다. 필기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올까요? 똑같아요. 수리, 공각, 지각. 공대 애들이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경쟁사 게임을 즐겨 하는데 물어보면 어떤 방향으로 대답하죠?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읽지 말고 아니면 넘어가. 글로벌 인턴에서 공채와 다르게 중요하게 보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해외 탐방이기 때문에 경쟁을 시킬 겁니다. 프로젝트로. 좋습니다. 넥슨 개발이나 IT 분야에 가려면 도움되는 자격증이나 스펙은? 자격증 없어도 돼요. 좋습니다. 자, 넥슨 게임 안 하는 사람은 불리할까요? 삐처리 안 되지. 불리하다. 네. 네. 좋습니다. 프로젝트 인턴 기간에는 뭘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탐방해서 경쟁하는 형식. 좋습니다. 이공계 아니면 합격 어렵겠죠? 불가능.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이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무엇이? 넥슨 기자단 네. 같은 경우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방송을 보시고 있는 저학년 분들 같은 경우에 기자단도 한번 지원을 하시면 6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 서류 전형 면제, 서류 전형 통과의 기회를 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채가 아니더라도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짧게 하나만 요거 여쭤볼게요. 이공계가 아니면 합격이 어렵겠죠? 이건데 불가능. 불가능. 이공계만 뽑는다는데. 이공계만 뽑는 전형이에요. 뚫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없다. 아예 없다니까. 필터링 알겠습니다. 시킨다니까 그러네. 알겠습니다. 자, 지원하지 마, 인문계는. 좋습니다. 안 자, 뽑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알아본 내용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글로벌 인턴 전략을 위한 오늘의 레시피는 네. 베지버거. 베지버거요. 네. 설명이 필요합니다. 맥도날드에 실제로 인도에다가 햄버거를 팔 때 네. 인도 사람이 고기를 안 먹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안에다가 야채를 넣어서 판매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했어요. 넥슨도 똑같아요. 제가 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컨텐츠 그대로 판매했다가 한번 망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뭐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뭐 컨셉으로 뭐 개발을 한다거나 이래서 굉장히 성공을 했더라고요. 네. 현지화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이공계 분들은 단순히 본인들 전공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현지화되는 그 고객 시장의 통할지 예, 베지버거가 성공했듯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소서를 쓰는 과정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공채와 인턴 때문에 자소서 열심히 쓰신 여러분들 쓸데없는 시간 보냈다고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요. 소중한 시간으로 여러 개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하반기 공채 전략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다음 시간 요리해 볼 기업은 JW 중해그룹입니다. 카페에 많은 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음까지 추워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열렬한 성공 취업과 함께 하시면서 온기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률 70% 달성되는 그날까지 열렬한 성공 취업. 오늘도 런!